아무튼 좀 짜쳐서 이런 수업 하는 거 싫은데 아무튼 잘 나와서 그리고 말이야 64 SO2 80 SO3 S2 해서 잘 나온다. 그리고 얘는 밑에다가 이렇게 점선해서 또 적었지. 그치? 플로리노 화합물. 그래서 내가 지난 1월에 원자량, 수소, 탄소, 질소, 산소는 암기하는 게 좋아. 기본, 기초적인 암기에 해당하고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면 황해 원자량, 플로리노 원자량까지 익혀두고 푸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기억해? 기억 안 나? 한참 됐어? 한참 되긴 했지. 응? 2달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분자량 활용해서 문제 풀면 좀 편리하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단다. 자, 너희들 말이야. 이 게을러 터진 새끼들. 숙제를 해온 놈이 없으니까. 교재 64쪽. 64쪽에 8번. 문제를 풀 거야. 64쪽에 8번 문제를 풀 건데, 이 64쪽에 8번 문제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 다른 친구의 질문을 받아서 탭으로 풀이 과정 영상으로 만들었어. 혹시라도 했는데 또 다시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카톡으로 풀이 과정 영상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보내줄 수 있으니까. 알겠어? 해봐. 자, 8번 문제. 니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문제를 보면 기본 루틴으로 먼저 반응식을 먼저 쓰는 거야. 뭐야? 8번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너 저번에 했니? 8번 저번에 했니? 동영상이 있든? 이 앞에 부분은 때니까? 야. 했니? 너 기억 안 나지? 했어? 했어요. 했어? 그럼 됐어. 그럼 넘어가고 뭐 할까? 넘어가. 12번 했어? 몇 번까지 했어? 8번은 저번 숙제였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65쪽은 65쪽이 이번 숙제예요. 아 그냥 풀어 내가? 네? 그냥 풀어? 숙제 한 놈이 없으니까? 짜증나. 그냥 풀어? 네. 군데군데 풀게. 야, 11번 문제 보자. 11번 문제에 반응식을 써. C3H8, O2, CO2, 3CO2, 4H2, 기체지? 기체,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야. 반응 후에 산소 남았네. 이지스 타면 되는데,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알지? 화학 반응식 먼저 제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쓰고, 자, 얘가 0.02몰이 있어. 그리고 A몰이 있고, 반응 후에 B몰, C몰, D몰, 그지? D몰, B몰, C몰 이렇게 남았어. 그지? 돼? 양론식을 먼저 쓰는 거야. 9V, 10V. 몇 V 없어졌어? V 없어졌지? 돼? 얘들아. 얘가 이렇게 없어졌겠지? 그지? 쓸 수 있는 거 일단 쓰자고. 얘는 0.1 그지? 5배니까 얘는 0.06 0.08 아니 더하기지 이렇게. 그래서 B와 C는 이렇게 될 거야. 알아? D는 몰라. 왜 A를 모르니까. 근데
얘네 둘 더한 거랑 얘네 셋 더한 게 9대 10이야. 알아? D는 A 빼기 0.1이지. 그지? 그렇게 해서 얘네 셋 더하고 한 게 9대 10이다. 그러면 A 더하기 0. 몇이야? 1호. 그지? 0.1 빠지니까 아니구나. 0.5. 그지? A 더하기 0.5, A 더하기 0.02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건데 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비례식 삼는 걸 좋아한단다. 뭐냐면 얘 기본 계수관계로 1몰 없어질 때 5몰 없어지지. 돼? 그지? 계수관계로 3몰 생길 때 4몰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반응하면 더하기구나. 1몰이 생겨. 돼? 이렇게 반응하면 1몰이 생겨. 얘 1몰 반응하면 1몰이 생겨나. 반응하고 나면 그지? 자 0.02몰 반응하잖아. 0.02몰이 생겨나. 자 0.02몰이 몇? V야. V 증가했으니까. 돼? 난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제가 0.0이면 A는 0.16이지? 돼? 그래야 0.9V일 거 아니야. 0.02몰이 V라니까 9V는 0.02 곱하기 9 하면 0.18 아니야? 맞지? 전부가 알아? 나 이러한 비율 관계를 상당히 좋아한단다. 얘가 1몰 반응했더니 1몰 증가하잖아. 얘 V리터 증가했잖아. 그지? 반응 전후. 근데 0.02몰 반응했더니 0.02몰 증가했겠지 그러면? 돼? 증가할 거 아니야. 증가 과정 비율 관계 똑같아. 그럼 0.02몰이 V리터야. 9V는 0.18몰이 되겠지. 돼? 9 곱하기 0.02 하면 0.18 맞지? 틀려? 내가 자신 없어서 물어보는 거야. 수연아, 맞아? 몰라? 계산 안 해? 멍 때리고 구경만 하는 거야? 돼? 자, 그래서 0.06이네. 0.06, 0.08. 나머지는 뭐 보기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 돼? 알아들어?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형식을 좋아한다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 걸. 요게 정석. 알지? 정석적인 방법은 0.02 더하기 A랑 밑으로 내려왔더니 A 빼기 0.1 그지? A 빼기 0.1 0.06 0.8 그래서 A 빼기 0.1 더하기 0.06 더하기 0.08 한 개 9대 10 익히 잡아서 A를 표현하는 것도 돼. 이게 정석일 거야. 알아듣는 거야? 도아야 보는 거지.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그지? 이게 정석일 텐데 난 이런 자질구레한 계산 별로 안 좋아해서. 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 대화 상대를 찾을 수가 없으니.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본 거고. 알겠어? 넘어간다. 답은 니들이 찾아. 답은 니들이 찾아. 알겠지? 여진아 숙제해라. 너 이거 엄마한테 동영상 보내버린다. 채원아 해봐. 해봐. 해보고 이상해요 싶으면
카톡 보내주고. 알겠어?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밑에 문제를 보면 A 더하기 BB EC 이렇게 있는데 얘 W그램에 2W, 4W, 6W, 8W 넣었더니 반응 전체 부피가 3V, 4V, 6V, 8V가 된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각각의 양론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야 이렇게 그지? 양론식을 세워서 가겠지. 돼? 그러면 얘는 2W 넣었더니 3V, 4W 4V, 6V 8V. 얘네들은 W그램이 모두 다 반응했겠구나. 그지? 돼? 근데 말이야 W그램이 몇 N몰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얘 한 개 반응 물질을 BN몰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2N몰, 얘 N몰, W 빼기 N몰하고 2N몰, 그지? 돼? 그리고 얘는 2BN몰이지. 그래서 4N몰, 4N몰, W 빼기 2N몰. 돼?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부피 관계가 몰수 비. 돼? W그램의 몰수를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 W 빼기 N 더하기 2N 하면 W 더하기 N 돼. W 빼기 2N 더하기 2N 한 개 3대 4 돼? 그지? 그러면 WW 갖고 N몰 차이 나지? 1 차이 나지? 돼? 그럼 W가 2N이겠지? 3대 4니까 돼? 같은 간격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의 값도 3하고 4겠지. 돼? 만약에 얘가 2 차이 났으면 2N 차이 났으면 3대 4 1 차이 나니까 6대 8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가 성립이 될 테니까 W그램이 2N몰이어야 얘 값은 성립이 되겠구나. 그럼 얘도 2N몰 싹 다 반응한 거네. 그지? 그러면 6W일 땐 2N몰, 2BN몰, 4N몰. 그지? 4N몰, BN몰 이렇게 되겠지. 3BN이 되니까. 합이 6V. 그럼 B는 2가 되겠지. 돼? 이렇게 양론식을 여러 번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원래. 돼? 양론식을 여러 번 세우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 거고. 자, 화학 반응식 적고 누가 한 개 반응 물질인지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일정량의 A에 B를 조금씩 첨가할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표가 나오면 뭐로 옮겨 적으라고? 그래프로 옮겨 적는 방법 알려준 적 있어. 알아? B의 질량 전체 부피 해서 2W, 4W, 6W, 8W. 어이, 잘 그었어. 그지? 2W일 때 3V, 4V, 6일 때 6V, 8V. 그지? 그래서 여기 기울기 다르고 여기 기울기 다르지? 돼? 기울기 달라. 그러면 2W 줄었더니 V 줄었지? 그지? 앞에서도 2W 줄면 또 V 줄겠지? 몇 V? 0일 때 2V. 그지? 그래서 Wg램이 2V 리터야. 이렇게 확인 가능해. 알아들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줄고, 아, 2부인에 시작을 해서, 개수비가 몇 대면? 1대 2잖아. A 대 C라고 했지? 1대 2잖아. 그지? 돼? 응? 그래서 4V까지, 여기까지가 꽉 채웠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자, 4W까지의 부피를 찾아야 되잖아. 그지? 4W까지의 부피를 찾아야 돼. 그럼 다음 4W까지의 부피 변화를 찾으면 된다 그랬지. 몇 V야? 4V지. C의 개수랑 일치하지. 얘가 B야. 그래서 B가 2가 돼. 아니? 양론식 세우는 것보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하지 않니? 이거 알려준 적이 있단다. 야, 겁내 초면인데? 싶은 친구들은 인사하고 How do you do? 이 새끼들아. 아, 초면에서 How do you do지? 아니야? How are you인가? 아, 영어도 못해. 되겠냐? 이것 때문에 일부러 본 거야. 어렵다고 생각돼서 본 게 아니야. 알겠어? 아이? 알겠냐고, 똥꾸들아. 아, 나 진짜 대화 상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게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는 화학 반응식을 먼저 써놓고 시작해서 이제 출동하나? 야, 앞 시간에 숙제 안 해서 내가 막 했더니 지금 응급실 가는 거야. 니들도 준비해. 앰뷸런스 부를 준비해. 나쁜 놈들아. 자, 아무튼 1번 실험에서 질량비로 1대2 반응 결과가 A 대 B, C가 1대 23이야. 23? 맞아? 23. 이번에서의 실험 결과는 X 대 Y인데 5대 23이야. 얘들아, 질량비로 나오면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현무가? 진짜. 내 목소리 이용하지 마. 알았죠? 돼?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비율 관계니까 A 대 2A로 잡고 그러면 B 대 23B 이렇게 될 텐데 얘 3A랑 24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돼? 그러면 A는 8B지? 그지? 그래서 B를 빼버릴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같아야 돼.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돼서 보여주는 것 뿐이야. 알아들어? 그러면, 야, 다시 바꿔서 3, 8에 24니까 8대 16, 이렇게 넣겠지. 1대 2였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반응하는 질량은 얘 7g 없어질 때, 얘는 16g 없어지고, 23g 생기겠지? 돼? 질량 관계로 이렇게 되고 개수 관계는 얘를 2몰 1몰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돼? A와 B의 분자량비는 7대 8 2분의 23 그지? 분자량비 C는 야 23 나오면 누구라고? NO2야. 그럼 누구 같아? NO2야. 얘 NO2야. 7대 8 누구야? O2N2겠지? 이렇게. 반응식이 금방 연결될 수 있단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자량이나 분자량 나오면 23 나왔네? NO2인가 봐. N2O2, NO2 잡을 수도 있단다. 자, 아무튼 X 대 Y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 7, 그대로 내려와서
17, 16, 23 했는데 5니까 얘는 21 돼? x대 y는 7대 21이니까 1대 3이야. 알아들어? 도아야 들은 거야? 채원이 돼? 자,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돼? 되지? 혹시라도 야이씨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었어 알려줘 싶으면 카톡으로라도 문자하고 나와서 질문하고 아이? 알겠니? 숙제를 안 해서 그냥 무작정 문제를 풀게 만드네 똥꾸들이. 자, 14번 문제를 보면 A, B, E, C 이렇게 양론식 세우는 거 이게 루틴이야. 그냥 하는 거야. 문제 풀 때 4W W 놓고요 4V 3V 2번 실험에 10W W XV YV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지? 보면 말이야 4V인데 분자량비가 4대 1이래잖아. 몰수비가 똑같지? 질량비가 분자량비랑 똑같잖아. 몰수가 같아. 4V 얘 2V로 잡을까 2N으로 잡을까 이렇게 하지 뭐. 돼? 그러면 원래는 말이야 얘를 AV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는 것보다 EV로 잡아야 되겠지. EV 그리고 A분의 A 이렇게 잡으면 얘 EV에 A분의 1 얘는 4V에 A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지. 돼? 원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4V에 A분의 1 그리고 2V에 1 빼기 A분의 1 해서 얘가 3V가 되는 A를 찾는 거야. 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이씨 아이야 A가 답안이겠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지? 계수 A가 1보다 클 테니까 그럼 얘 2V 없어지고 얘는 뭐 V 없애고 2V 생기면 얘 2V에 V 해서 3V가 되네. 하고 찍는 게 훨씬 더 낫지. 돼? 3V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래서 A가 2겠구나 확인해 주고 자 4W가 2V니까 4V에 5V지 얘는 5V야. 그지? 4W가 2V잖아. 그지? 그럼 5W가 돼? 10W가 5V 이 2V X는 몇 V? 7V야. 돼? 위에 거 그대로 내린 거야. 이걸 토대로. 그러면 이 친구가 2V 없어지고 얘는 4V 없어지고 얘는 4V 생기고 4V에 V가 남으니까 Y는 5V. 돼? 겁나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단다. 얘들아 66쪽에 15번 봐봐.
정석대로 안 풀게. 너희 잤냐? 그새 잤어? 아, 진짜. 66쪽에 15번 보면 A 대 B 대 C의 분자량 B가 4대 8 대 11이래잖아. 그지? 11 뭐 같아? 11 분자량. 자, 이것들 왜 이렇게 쳐 잘 나와? 오늘 뭐 있어? 어제 뭐 밤에 주말의 명화 했나? 주말의 명화 뭔지 모르지 이것들아. 아니 내가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하는 건데 원래. 야 분자량 11 44 같지? CO2 같지? 뭐 N2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럼 B는 몇이야? 48에 32겠지? 돼? 32 얘겠네. 그러면 A는 누구야? A 16이겠지? 16은 누구밖에 없어? 메세인이야. 메세인의 연소 반응이야. 그래서 메세인의 연소 반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개수 관계가 빤히 보이지. 1대2 대 1대2. 그래서 B는 2. 그지? A는 16, D는 18. 돼? 얘 써먹기 좋다고. 정석대로 풀어줘? 쉬워서 안 할래. 혹시라도 야 난 안 쉬운데 알려주지 싶으면 카톡 보내주세요. 알겠어? 돼? 자 그럼 157쪽 펴봐. 야, 침 넘기는 척도 안 하네, 저 새끼가. 개빡치. 야, 이 숙제도 안 해온 새끼가 침 넘기는 척도 안 하고. 응? 157쪽. 자, 1번 문제 보면 얘를 활용할 거야. 얘를 활용해 보면 CH4 같지? 돼? 같은 질량에서의 부피 관계니까 분자량 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가대 나의 분자량 비는 2대 1이야. 16대 32로 잡으면 되겠지. 돼? 그리고 나대 다는 11대 8이지. 돼? 11대 8이야. 그럼 8대 11이야. 분자량 비가 32, 44잖아. 그지? 그럼 각각 원자량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기억에 분자량은 당연하고요. 니은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가가 나의 2.5배이다. 가를 1g당 분자수를 둘, 나를 1로 잡았을 때 5, 10개, 2개니까 5대 1 맞지? 틀렸네. 니은 틀렸어. 5배 해야 돼. 원자량은 x가 z보다 크다. 틀렸고요. 돼? 자 2번 문제 봐봐. 뭐 같아? x2의 전체 원자수가 아보가드로 수야. 1몰이지. 그럼 분자는 2분의 1몰이지. 2분의 1몰인데 14g이야. 분자는 28이지. 누구야? N2야. 그럼 X2Y인데 3원자 분자니까 둘로 나누면 2몰이지. 2몰이 88이야. 44지. N2O지. 돼? 자 그리고 3번 문제 봐봐. 이거 저기 방금 전에 지금 푸는 것처럼 대충 막 던져서 너희들한테 연결시키려고 알려준 거야. 알겠어?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부터 연습해야 시험 볼 때 이짓하지. 그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자, 전체 원자수가 2 아보가드로 수래. 가 1몰이지. 표를 보면 가가 1몰이야. 분자 AB 1몰이라고. 전체 원자수 맨 뒤에 전체 원자수가 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야. 2몰이라는 얘기잖아.
원자가 2몰이라는 얘기는 2원자 분자가 1몰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A가 1몰 있으니까 A 1몰의 질량이 10이야. A는 탄소지. 돼? 그리고 나를 보니까 A가 분자 하나당 2개 있어. 24g이야. 2몰 있지. 1몰이지. 1몰의 질량이 28g이야. 그러면 X도 28이겠지. 돼? Y는 6. 아보가드로 수겠지. 뭐 이렇게야. 되게 쉬워. 4번은 얘로 풀 수가 없단다. 그냥 연립방정식 세우는 거야. 시간 되면 풀어줄 거고, 시간 안 되면 그냥 넘어갈 거고. 그러면 지렛대 걸리는 영상으로 보고 온 거야? 몰롱도 그지? 잘했어. 자, 그러면 158쪽에 5번으로 넘어가 봐. 5번. 뭐가 타 보여? 얘네가 타 보이지? 아니, SO2, SO3 같지 않니? 싫다. 그리고 6번 봐봐. 6번. 봤어?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 상대값이 23. 23 나오면 누구라고? 얘야. 근데 1g에 들어있는 거니까 엇갈려야 되겠지? 나가 NO2고 가가 N2O야. 돼? 근데 가에는 비원자가 한 개 있지. 돼? 44 대 46일 테니까. 그렇게 7번 문제 보자. 자, 1g에 들어있는 Y원자수 B가 5대 4래. 4대 4가. 그러지? 자, 가나다가 XY, Z2, ZXN이네. Z2, YN, 40, 125, 24. 오타다. 요 밑에가 오타다. 1177 나와있지. 58이야. 58. 요 뒤에는 숫자 없어. 고쳤어. 어떤 친구가 이거 이상한데요.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아, 그리고 6번도 답이 틀렸더라고. 6번 답. 니은이 답이다니. 답이 없다. 아이, 똑같네. 이거 똑같네. 고쳤었니? 숙제해라. 너무 아주 그냥 아까 앰뷸런스 틀었지? 거기 타고 싶어? 확. 응? 와, 숙제해라. 아, 숙제해라. 열받네. 현무가 너 자꾸 이렇게 시간 옮겨가지고 네 이름 외우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옮겨 적었지? 옮겨 적어주세요. 오타야, 오타. 아유, 오타 겁내 많아. 내 논문 쓸 때도 대학원 때 오타 엄청 수정. 미친 듯이 했다 아주. 에이, 진짜 타이핑도 느리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일기력 속에 얘가 제일 먼저 기본적인 힌트가 들어간단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녀석으로 가져갈 건데,
간의 다가 5대 4야. y 1g 얘 1g 속의 원자수잖아. 그지? 40, 125, 24가 1g 속의 전체 원자수란 말이야. 근데 XY가 1원자 분자니까 2원자 분자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Y 원자수는 몇 개야? 20개야. X도 20개고. 그지? 각각 20개야. 1g 속의 원자수 상대값이. 그러면 여기 다에 들어있는 Y 원자수는 몇 개야? 5대 4니까 16개지? 그지? Y 원자수가 16개야. 그럼 Z 원자수는 몇 개야? 8개지? 돼? 몇 대 몇이야? 1대 2야. 보여? 1대 2야. 그래서 n이 몇? 4가 되는 거지. G2Y4 돼? 얘는 ZX4 돼? 얘들아 요런 5원자 분자 누가 있어? CH4 아니면 CF4 CF4였으면 1g당 원자수가 겁내 적겠지. 왜? 분자량이 크니까 88이기 때문에 88. 자, 아무튼 그렇게 시작하면 가장 좋긴 한데 그러면 분자수로 넘어가자. 1g당 분자수 20이지. 2원자 분자니까. 자, 얘 1g당 분자수 몇 개? 25. 돼? 그럼 분자량비는 몇 대 몇? 5대 4. 그지? 25대 20은 5대 4. 그지? 까꾸로 올리면 된다니까. 야? 그러면 얘를 16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하겠지? 메세인. 얘 몇이야? 20. CH4. HF겠지? HF. 저 위에. 20. 그럼 얘 뭐야? C2F4. 100. 돼? 5대 4. 얘는 25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되겠다. 자, 8번 봐봐. 8번. 8번에 5V가 Wg이고 8V가 Wg, 4V가 Wg이야. 그치? 같은 질량의 부피비가 5대 4야. 그럼 분자량비가 4대 5지. 분자량비 4대 5 여기 있지? SO2, SO2다. 알아들어? 이거 분자량, 이거 적어놓은 거 활용하기 되게 좋다. 알아들어? 시간 줄이는데 짱이야. 자, 오늘의 숙제. 오늘의 숙제. 완자로는 너희씨 안 해오면 다음 주에 니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너도 니들 그냥 수연 다음 주도 안 하면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야, 고딩한테 하는 협박이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라니. 진짜 채원이는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죽겠어. 숙제 안 하는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내 기억으로 널 제일 먼저 보낸 것 같은데 왜 안 갔을까? 아이씨. 안 까먹거든. 자, 아무튼 완자 116에서 123 이 단원 끝까지야. 그리고 우리 교재 159에서 162 4페이지다. 우리 교재 문제 어렵다는 거 나도 인정해. 늘 인정하지.
교재 문제 어렵다. 완자에 비하면 많이 어려워서 내가 완자 문제 한 거야. 어? 교재 완성이 완자 나오기 전에 이미 문제 구성까지 다 집어넣었던 거라서 이 정도 난이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완자 문제를 보고 얘가 적정선이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어. 난이도는 얘가 적정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원래 훈련을 더 어렵게 하는 거야. 실전보다. 괜히 축구하는 사람들이 적응하겠다고 저기 고산지대에서 경기한다 그러면 막 고산지대 가서 막 산소 없는 데서 훈련한단 말이야. 미리 적응한다고. 아니? 미리 좀 어려운 거 먼저 해서 약간 쉬우면 시간도 아끼고. 알겠어? 근데 진짜로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놔야 실전에 가도 긴장하잖아. 긴장? 제 실력 못네. 뭐? 어디? 에이씨. 까먹었는데. 159에서 162. 했어? 체크 다 했어? 159에서 162. 수연아, 너무 어려우면 문자라도 보내고 찾아와. 알겠어? 찾아오기 곤란하면 문자라도 일단 보내고 어떻게든 시간을 잡아보자고. 자, 우리 이제 3단원으로 되돌아갈 건데 우리 지난주에 몰롱도 했지. 몰롱도. 몰롱도 정의가 어떻게 되니? 용액 얼만큼?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알지? 1몰롱도 수용액이 있어. 그러면 그 1몰롱도 수용액 2리터가 있다. 용질 몇 몰 있어? 2몰 녹아있구나. 1몰롱도 수용액 500ml가 있어. 용질 몇 몰 있어? 0.5몰 녹아있겠구나. 알아들어? 그렇게 해서 몰수 계산 1단원이 습관처럼 만들어져야 돼. 1단원은 내용이 별로 없잖아. 그지? 정의와 개념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중요하겠지만 없단 말이야. 있지라는 걸 어떻게 해. 그지? 원자량 분자량의 정의 어렵지 않잖아. 이제 익숙하잖아. 내가 그러라고 1월달부터 연락했던 거고. 질량을 통해서 몰수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조금 익숙하잖아. 그지? 그러라고 내가 1월달부터 한 거고.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는 아보가드로 법칙 응용하는 거 어렵진 않잖아. 근데 이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문제로 나오면 복잡해 보이고 문제가 이상한 거야. 문제가 어려운 것뿐이야. 그지? 내용이나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야.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찾아와서 같이 풀자고. 같이 풀자고.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몰롱도는 4단원이거든. 마지막 습관이 몰롱도 나왔다. 용액의 뭘 봐? 뭘 찾아봐? 용액의 부피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몰롱도 곱하기 부피하면 용질의 몰수가 얻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습관으로 만들자. 자, 우리 다시 3단원으로 돌아가면 23쪽을 펴자. 27쪽을 펴자. 교재 27쪽을 펴자. 교재 27쪽을 펴자. 어, 3단원은 가역 반응이 중심이라고 그랬지. 비가역 반응은 3단원에서 건드리질 않아. 비가역 반응은 3단원에서 건드리질 않아. 그리고
이제 가역 반응을 통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된다. 가역 반응의 끝.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는 반응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땐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무슨 상태?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 의해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이 있는데 얼추 대충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지. 그지? 안 중요해? 중요해. 중요하지만 얼버무리고 넘어갔어. 그걸 학습하는데 다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질 않아서. 알아들어? 뭐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간 게 아니야. 중요하긴 해.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도 중요하고. 근데 말이야, 중요한 건 반응의 끝은, 가역 반응의 끝은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멈춘 게 아니야.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27쪽으로 넘어가면 평형상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내가 여기다 별표 치라고 얘기했니? 별표 치라고 얘기했어? 별표 쳐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약간 변태기 있어서 요 평형상수를 하면서 화학의 재미를 느꼈다고, 고등학교 때. 그지? 평형상수는 K라고 쓰고 있는데, 얘는 연력학 상수, 연력학에서 등장한 상수. 사실은 법칙이란다. 연력학 법칙. 내가 알고 있기로 연력학은 거의 완성된 학문이야. 완성된 학문이야. 다 증명이 됐어. 거의 다 증명이 됐어. 법칙들이 수학적으로 얻어낸 법칙들도 수학식을 이용해서 수학을 통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험 결과 이렇게 돼? 돼. 겁나 신기하게도 그렇게 이루어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얻어진 법칙들 중에 하나가 평형상수 K랍니다. 자, 평형상수 K 반응식이, 이거 쓰지 마. 교재에 다 있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연력학 함수 뭐 해서 연력학에서 등장한 거야 했을 때, 연력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태란다. 원래 상태를 다 적어야 돼. 귀찮아서 안 쓰는 것뿐이야. 예를 드는 것뿐이고. 자, 요 가역 반응이란 표시지. 그리고 알지? 쌍화살표. 니들 쌍화살표 저게 가역 반응이고, 난 쌍화살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쓰면 안 돼. 알겠어? 이건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양쪽 화살표 쓰는데 이거 귀찮은데 이렇게 쓸래 하면 안 된다. 의미가 달라. 의미가 달라. 그래서 요 화학 반응이 말이야,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 얘네들 평형상수 K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만 적용 가능한 거야.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 A의 A제곱, B의 B제곱, C의 C제곱, D의 D제곱, 여기에서 대괄호는 말이야, 이게 몰롱도야. 그래서 내가 먼저 몰롱도로 넘어간 거야. 근데 말이야, 이건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내길래 몰롱도가 뒤에 나갈 수가 있을까 싶어서 완자를 확인했더니 다 1리터로 만들었어. 용액의 부피는 1리터, 기체 용기의 부피도 1리터, 죄 1리터로 만들었다고. 안 그랬으면 지랄이었을 거야. 돼? 몰롱도의 뭔 제곱? 개수제곱이야. 개수제곱 집어넣고, 몰롱도의 개수제곱 집어넣고, 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농도 비율로 딱 정리했더니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서 평형상수에 적용되는 법칙이란다. 근데 이 일정한 값, 같은 반응이면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조건은 온도가 일정할 때야. 온도. 온도가 일정할 때야. 그래서 거기에 내가 빨간색으로 적지 않았니? 온도
별표 치자 그것도. 별표 치자. 온도가 일정해야 평형상수가 일정해.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상수가 달라져. 같은 반응이라고. 알겠어? 자, 근데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고 그러면 초기에 반응용기에 얘네들 없을 때 생성물질 아예 없을 때 시작할 때 얘를 100몰 정도로 만들고 얘를 0.1몰 정도로 만들어서 넣잖아. 아우 야 이게 균형감 없이 이렇게 넣어도 반응이 돼? 반응은 되겠지. 그지? 가역 반응이라서 얘가 싹 다 반응해서 없어지진 않아. 그지? 적당히 반응하다가 없어지고 말아. 왜? 역반응이 진행될 테니까.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데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얘가 0.0 몇 몰 농도로 줄어들 거고 얘는 99 아니면 98점 몇 몰 농도가 될 거고 그지? 근데 얘네들도 0.0 몇 몰 0.0 몇 몰 이렇게 되겠지. 평형일 때. 근데 요 값들을 몰 농도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값 평형상수가 된단다. 돼? 그런데 말이야. 같은 반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병신같이 넣지 않고 얘 5몰 농도 5몰 농도 이렇게 넣을래? 라고 하면 적당히 사라지겠지. 그러면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한 2, 3몰 농도 얘도 2, 3몰 농도 얘도 2, 3몰 농도 얘도 2, 3몰 농도 뭐 이렇게 그지? 비슷한 값 뭐 3, 4가 될 수도 있고 그지? 얘네처럼 막 하나는 겁내 크고 이제 나머지 것들 겁내 작고 근데 비슷하게 평형을 이루게 있어. 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평형수식에 넣잖아?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의 평형상수 값이랑 이렇게 넣었을 때의 평형상수 값이랑 어때? 같아. 똑같아. 뭐가 일정하면? 온도가 일정하다. 겁내 신기하지?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초기 농도가 아무리 별 이상하게 널뛰게 만들어도 평형에 도달하고 나잖아? 평형상수식에 넣자마자 똑같은 값이 돼. 뭐가 일정할 때? 조건이 있어야지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상수 값도 달라져. 돼? 알아들어? 이게 법칙이 됐어. 법칙이야 법칙. 농도가 어떻게 되든 평형이 도달하잖아? 평상수식에 넣으면 값이 같다. 뭐가 일정할 때? 조건이 뭐야? 온도가 일정할 때. 알겠냐 현무가? 온도가 일정해. 겁나 신기하게도 이게 성립이 된다. 그리고 말이야 평형상수. 나는 물리학을 좀 격하게 선행도 해보고 격하게 심화도 해보고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물리학이나 이제 대학 과정으로 넘어가잖아. 단위를 좀 집중하게 만들어. 단위에 신경 쓰게 만든단 말이야. 단위를 신경 써. 그러면 얘네들 몰농도 단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 몰농도의 A제곱 그지? B의 몰농도는 B몰농도의 B제곱 그지? C몰농도의 C제곱 D몰농도의 D제곱 이렇게 되잖아. 몰농도의 요 단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평형상수는 단위가 안 들어가. 단위가 없다. 알겠니? 평형상수에 단위 붙이는 거 아니야. 알아들어? 평형상수에 단위 붙이는 거 아니다. 알겠어? 평형상수의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말이야 화학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평형상수 값도 바뀔 수가 있어.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반응인데 나는 질소랑 수소랑 먼저 넣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 이때 평형상수는 어떻게 돼? 반응물질이 분봉합으로 가야 된다. N2의 몇 제곱? 1제곱 H2의 몇 제곱? 3제곱 NH3의 몇 제곱? 2제곱 그지? 개수관계를 제곱에 넣어야 돼.
알아들어? 아, 요게 이제 암모니아 반응의 평형상수 값이 돼. 되겠니? 그리고 말이야, 나는 시작을 질소와 수소로 하지 않고 암모니아만 몽땅 넣을 거야. 그러면 반응식이 표현이 달라지겠지. 이렇게 암모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분해가 되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그러면 이때 평형상수식은 어떻게 되겠니? 분모항의 암모니아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계수. 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약속이라서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지. 돼? 어? 거기에 요 반응 두 개가 적혀 있단다. 적어라. 그리고 그 아래 칸도 적어라. 그 또 아래 칸은 적지만 두 번째 칸까지만 적어. NO2, N2O4까지만. 알았어? 다 적었어? 졸려? 이게 연휴를 겪고 나면 더 졸려온가? 어? 네. 밑에 두 개는 어떻게 적어요? 응? 밑에가 무슨 반응식이냐? 내가 대충 만들어 넣었는데 이거 NO2에서 N2O4냐? 이렇게 몰농도, 물질의 몰농도분의 개수제곱. 어? 분모항이 반응물질, 분자항이 생성물질. 좋게 적었어? 돼? 이상해? 또한 이상하냐고. 자, 이렇게 적는 거야. 알아들어? 근데 말이요, 이제 얘들아, 평형이 막 진행되고 평형에 도달했어. 온도가 달라져. 뭐 이렇게 되는데 반응 용기에 A랑 B를 막 녹였어. A랑 B를 막 녹였어. 그랬는데 얘 생성물 D가 내가 상태 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원래. 고체야. 고체야. 그러면 고체면 이렇게 덩어리로 쌓일 거 아니야. 그지? 고체가 덩어리로 쌓였어. 그러면 D의 몰농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얘는 용액이라고 부를만한 것도 없지만 D로만 뭉쳐있단 말이야. 그지? D끼리만 뭉쳐있어.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안에 있는 D 원자수 하고 얘보다 2배의 부피를 잘라냈을 때의 요 안에 있는 D 원자수 몇 배? 2배. 그러지? 그러면 부피분의 몰수가 일정하지. 부피가 커지면 몰수도 많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몰수도 작아져.
일정한 값을 가져. 그러면 얘가 말이야 A의 A제곱, B의 B제곱, C의 C제곱, D의 D제곱해서 온도가 막 달라져도 얘는 일정한 값을 가져. 그지? 생겨나든 적어지든 아니면 평형상수가 약간 달라도 얘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지? 그래서 고체일 때는 얘를 표기해 안 해? 표기하지 않아. 고체일 때 고체는 말이야 평형상수 수칙 속에 넣지 않아. 알아들어? 이거랑 비슷하게 정리되는 게 만약에 A랑 B랑 넣었는데 A는 수용액이 되고 B는 물에 안 섞여. B는 물에 안 섞여. 이 상태로 반응하는 것도 있단다. 물에 안 섞여. B만 있는 거야. 같은 상황이지 D랑. 만약에 액체 상태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잖아? 역시 평형상수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화학 반응식 속에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로 표기되는 애들은 평형상수식에 빠져. 알겠니?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거기에 써 있는 건데 CaCO3 탄산칼슘이 고체야. 얘가 열분해 되면 얘랑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고체잖아. 그지? 이거 보면 아이씨 평형상수식은 반응물질이 분모항에 생성물질이 분자항에 그리고 이렇게 그지? 개수들이 모두 다 1이니까 이렇게 쓰고 쉽겠지만 쓰는 거 아니야. 쓰지 마. 쉽겠지만 고체잖아. 그럼 얘네들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반응식의 평형상수식은 어떻게 돼? 그냥 CO2에 보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액체나 고체에 대해서는 평형상수식에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나머지 적어봐. 나머지 액체나 고체를 잘 생각을 해서 빼야 돼. 반응물질은 분자, 생성물질은 분모. 못 쓰겠어? 뭐가 고체로 뭐가 액체인지 모르겠어. 어? 뭐가 고체로 뭐가 액체인지 모르겠어. 가로치고 L. 이거만 쓰는 거야. 걔는 수용액이잖아 이 개똥아. L. 이거만 걔네만 쓰는 거지. 분모로. 얘 몇이야? 1이야. 없는 거야. 어? L 빼는 거야. S 빼는 거고. 응? 여기 액체 고체. 반응물질이니까 분모항에 넣어야지. 응? 분자는 1이라고. 응? 분자는 1이. 분의 1. 이렇게 썼는데 이 반응은 실제로 있어 없어? 없어.
없지만 만든 거야. 늘 연습시킨다고. 어? 자, 얘가 액체잖아. 그래서 원래 얘 평형상수식은 어떻게 돼야 돼? H3O 플러스의 몰룸도 OH 마이너스의 몰룸도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알아들어? 어? 자, 그리고 얘가 액체잖아, 그지? H2가 액체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 평형상은 어떻게 써?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아? 요 평형상수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A라고 쓴단다. 산의 이온화 상수에서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아직 화학 반응의 세계는 내가 제목만 쳐놓고 이제 그걸 만드는 건 다음으로 약간 뒤로 후순위로 밀어야 될 것 같아서 시험 대비 교재 만들어야지. 돼? 그리고 말이야, 얘도 있어. 그 밑에 아니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를 쓰고 지랄이요. 이것도 있지? 이렇게, 그지? 에이, 엄마 바뀌었네. 마이너스였네. 이렇게 다 적었어? 이렇게 적었어? 복잡해? 복잡하냐? 안 복잡하지? 요게 이제 평형상수 표기 방법, 그리고 평형상수에 대한 특징들. 평형상수를 같은 반응의 평형상수를 다른 값을 가지고 싶게 하고 싶다. 뭘 바꾸면 돼? 뭘 조정하면 평형상수가 달라질 수 있어? 온도를 바꾸면. 알았어? 온도가 일정해야지 평형상수가 일정한 거야. 농도를 아무리 조정한다고 해도 평형상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단 평형에 도달하고 난 뒤에 농도곱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알아들어? 알아듣는 거겠지? 야, 오늘 왜 도윤이가 없으니까 왠지 활기가 떨어지는데? 이런 못생긴 친구가 가끔 있어줘야지. 그지? 되는 거지? 잘 거야? 오늘 왜 이러지? 오늘따라 내 목소리가 더 부드러운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저께 우리 딸내미 졸업식이라고 그냥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외쳐댔더니 돼? 자, 이 평형상수와 관련된 문제가 1단원의 양적 관계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단다. 예를 들면, 자, 이번에는 기체야. 아이오딘하고 수소. 아이오딘이 기체가 되려면 온도가 약간 높겠지? 셋 다 기체야. 기체 상태. 액체나 고체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야.
아이오딘은 원래 고체인데 온도 높이면 기체돼. 알고 있지? 스마스톤 고체야. 얘네들을 반응 전에 평형식 이게 양론식이 아니라 이건 평형식이야. 자, 반응 전에 INI 무슨 뜻이라 그랬어? 옛날에 알려준 적 있는데 시작, 이니시에이션, 그지? 반응 전이라고 보면 돼. 얘네들 4몰 정도씩으로 만들어주자. 4몰 정도씩으로 만들어줘. 그런 다음에 평형일 때 얜 반응을 하고 평형일 때 그지? 1단원에서는 시작, 반응 후가 되지. 그럼 1단원에서는 한 개 반응 물질이 모두 다 둘 다 싹 다 없어져야 돼. 하지만 3단원에서는 얘네들이 싹 다 없어지질 않아. 평형을 이룬단 말이야. 알아들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평형에서 H2와 I2와 HI의 몰롱도는 몇이게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어떻게까지 알려주고, 야, 이 반응의 평형 함수가 4래. 4야. 9랄까? 9야. 9야. 이렇게 해놓고선 요 마지막 이번엔 누굴까? 야, 이거 이 새는 야, 조류연구가 누구야? 꽉꽉꽉꽉 조류 도아야, 누군지 알아? 몰라? 채원이 알아? 난 촌뜨긴 좀 알 줄 알았지. 이렇게 경기도민들. 난 서울 사람이라 잘 몰라. 이거 오리 소리 같지? 아니냐? 새소리가 희한하네. 아무튼 깜짝 놀랐네. 새소리 때문에 그냥 신기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반응 비율은 계습이랑 똑같잖아. 그지? 얼만큼 없어질 거야? 나도 몰라. 얘가 X몰 없어질래?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얘도 X몰 없어지고 얘는 EX몰 생기겠지? 돼? 그럼 반응 후에는 얘가 EX몰이 되고 4 빼기 X몰 농도 4 빼기 X몰 농도 몰 농도로 하자. 1리터야. 강철 용기가 돼? 그러면 얘에 대한 화학 반응식, 그 평형상수식은 어떻게 돼? H2에 I2에 HI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몰농도가. 그지?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4 빼기 X에 4 빼기 X. 그지? 수소와 아이오딘이니까. 그리고 분자항은 2x의 제곱이니까 돼? 이렇게 된 게 몇이야? 9가 되는 거지. 아니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제곱이지. 그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양변에 제곱근 씌운 거야. 그러면 2x는 12 빼기 3x 이렇게 되네. 그지? 돼? 이렇게 해서 x는 5분의 10이네. 아이씨, 안 떨어지네. 돼? 5분의 20이니까 5분의 8 5분의 8 5분의 24 돼? 이렇게 되겠네. 몰롱도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알겠어? 이
평형식이라고 표현했고, 이 3단원은 평형식이거든. 그지? 비슷하지만 달라. 1단원에선 일단 쓰고, 관계 쓰고, 뭘 찾아? 한계 반응 물질을 찾아. 3단원에선 한계 반응 물질이 없어. 평형상수를 근거로 해서 얘네들이 얼만큼씩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온 거야. 알아들어? 돼? 그러니까 이 3단원도 말이야.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미친다. 느낌 오지? 그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좀 미쳐. 만약에 말이야, H2랑 I2가 있는데, HI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 평형일 때, 얘가 이몰농도, 그리고 4몰농도가 있었대. 그럼 평형상수 몇이야? 평형상수 4잖아, 4. 그지 않니? 평형상수 4야. 돼?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변화시켜줬더니 평형상수가 16이 됐대. 16이 됐대. 그러면 새로운 평형에서는 몇 몰농도씩이 될까? 이퀄리브리움 1, 이퀄리브리움 2. 자, 반응 이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그지? X 없어지고 얘가 생겨날지, 얘가 없어지고 얘가 생겨날지 모르잖아. 그러면 얘를 몰아. 그지? 모르니까 몰아. 돼? 얘 4개 없어지면 2개 되겠지. 그지? 계수관계로 4개 없어지면 2개 생길 테니까 4몰농도 시작을 해. 돼? 그런 다음에 얘 X, 얘도 X, 얘 2X 똑같지? 똑같은 식이 얻어질 거야. 돼? 그렇게 해서 4 빼기 X, 4 빼기 X, 아이고야, 맞나? 2X 똑같이 4 빼기 X의 제곱분의 2X의 제곱 한 개 16. 그러면 4 제곱, 그지? 제곱분 쉬워서. 돼? 이런 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문제가 나갈 수 있단다. 그럼 X 계산해서 평형의 농도가 새롭게 어떻게 도달할지. 온도를 조정하면 평형상수가 달라지니까. 알아들어? 그러니까 시작이 셋 다 있었다 쳐도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단다. 아이? 자, 그렇다는 거. 예를 든 것 뿐이야.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온다. 그건 아니야. 잘 거야? 왜 이렇게 졸지? 아까 즐거운 새도 왔었는데 꽉꽉거리면서 돼? 이상해? 안 이상하지? 이해 안 돼? 이해는 되지? 요 평형상수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 주에 완자로 숙제가 나가게 될 거야. 이번 주 숙제는 저거잖아. 2단원 마무리까지. 그치? 완자로. 돼? 과정 알겠지? 넘겨보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
반응지수가 등장한다. 반응지수. 얘들아, 반응지수야. 반응지수. 요 지수로 갈 때 지수가 아니란다. 어? 반응지수 Q라고 썼잖아. 그지? 뭐냐면 너희들 지능지수 들어봤니? 지능지수 영어 알파벳 두 글자로 뭐라고 해? IQ. 그지? 감성지수 EQ. 맞지? 처음 들어봐? IQ 검사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왜 안 해보지? 도아야, IQ 해봤어? 우와, 해봤어? 왜 안 하지? 너 중학교 1학년 때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IQ 검사에서 별명이 개가 됐잖아. 90 몇인가? 92. 대충 해서 그래. 대충 해서 내가 그때 읽은 책으로는 IQ 검사는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책을 읽었단 말이야. 뭐 이거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 걸 뭐들어 해. 그러면서 대충 해서 그래. 아씨 창피하다. 아무튼 개인가 돌고래인가 그랬어. 돌고래가 나보다 똑똑하다 뭐 이러면서. 그때 우리 반에서 60명이 한 반이었으니까 인구가 많아서 60명 중에서 IQ가 높은 친구만 이렇게 불러줬어. 제일 높은 친구. 나머지는 와서 보고 들어갔어. 자, 니 거 봤어? 들어가. 봤어? 그래서 90 몇인 걸 알아. 근데 이제 제일 높은 친구가 142. 142. 그 지능지수의 IQ 어떻게 나도 들은 얘기야. 실제로 들은 얘기고 책으로 읽은 게 아니야. 지능지수가 의미하는 게 내 나이대 있잖아. 내 나이대의 평균인가 표준 지능하고 같으면 100이야. 내 나이대에 그러니까 10살인데 15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잖아. 150. 무슨 말인지 알아? 20살인데 30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150. 뭐 이렇게 되는 거래. 근데 나는 200이라는 IQ를 가지게 되면 치매 아닌가? 치매? 100살 넘어서 치매 오지 않을까? 되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IQ는 나이가 많아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IQ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자기 나이대의 표준 지능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 걔가 기준점이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대. 도아야? 잘 거야? 별거 써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 야, 내가 교재 만들 때 니들 막 읽으라고 타이핑 연락이 한 것 같아? 연락이 할수록 오타가 많아져서 난 타이핑 많이 안 해. 교재에 빈칸 많지? 니들 쓰게 할 거야. 내 수업하는 내용 이 개동안. 근데 교재 연락이 읽고 있네 이 새끼가. 읽을 것도 없는데. 내가 말했지. 니들 저기 완자 책 읽는 것도 엄청 싫어한다고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개똥아. 자, 칠판 봐. 볼 때가 칠판밖에 없어. 자, 이제 IQ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약간 창피하긴 해. 뭐 대충 봤다지만 100도 못 넘고. 근데 아무튼 반응지수도 그 Q야. IQ의 Q가 아니라 얘는 IQ겠지 굳이 하자면. 인텔리전스 쿠어션트인가 그럴 거야. 얘도 쿠어션트야. 반응지수는 식이 반응지수에 대한 식은 평형상수식이랑 완전 일치해.
자체는 완전히 일치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할 때 IQ는 기준점이 그 나이대의 표준 IQ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내 그 지능이 그거랑 똑같다 그러면 100. 그거보다 높다 그러면 이렇게 비율로 해서 나이대가 높아진다 그러면 비율로 해서 그지? 기준값이 있단 말이야. 얘도 기준값이 누구겠어? 평형상수가. 평형상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반응지수 요 Q값은 평형상수와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 Q의 특징은 평형상수와 반응지수는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아까 왜 자꾸 트름이 나오지? 배고픈데? 평형상수는 무슨 상태에 도달해야 돼?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각각의 물질의 몰롱도. 알아들어? 식에다 넣어야 돼. 근데 반응지수는 이게 지금 평형인지 도대체 반응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반응이 우세하다 라는 표현 말고 정반응만 진행되고 있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다. 가역반응이라서 야 생성물질이 있으면 역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이 Q야. 만약에 지금 현재 용액 속에서 각각의 물질들의 몰롱도를 조합해서 Q값을 얻어냈더니 Q값이랑 평형상수랑 같아. 그럼 이 반응은 동적 평형에 도달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알아들어?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만약에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라고 하면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거지. 얘들아, 그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일으키는 화학 반응,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평형 상태에 도달하려고 접근하겠지. 그지? 모든 반응은 말미가 가역 반응이야. 지금은 말미가 뭐야?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상태야. 알아들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도 가역 반응이라고 보면 뭘 향해서 달려가? 평형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은 뭐야? 죽는 거잖아. 죽으면 평형 상태래. 우리 몸에 있는 화학 반응들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잖아? 죽는 거야. 그렇대. 뭔 말인지 알아? 모든 반응들은 어디를 향해 가? 평형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 그러면 요 Q가 K보다 작아. 그렇다는 얘기는 생성물질의 몰롱도고 반응물질의 몰롱도고 했을 때 K가 생성물질이 더 높지 반응물질은 더 작지 돼? 그러면 Q는 생성물질의 양을 늘려야 K랑 같아질 거고 반응물질의 양을 줄여야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지. 그래야 커질 테니까. 그지? 커지는 값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커질 거 아니야. 평형 상태가 되려면. 커지려면 분자항은 커지고 분모항은 작아져야 돼. 그럼 생성물질의 양은 많아지고 반응물질의 양은 줄어들어야 돼. 무슨 반응이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야. 알아들어? 생각이 흘러가? 도와요? 자, 그래서 이거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작다. 정반응이 우세하겠구나. 정반응만 일어나겠구나. 이건 틀린 표현이야. 알아들어? 정반응이 우세하겠구나.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도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더 커. 그럼 얘 생성물질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고 반응물질의 양은 늘어나야 되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고
알지? 발음이 잘 안 되네. 알아들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구나. 돼? 이렇게 반응 지수를 통해서 전반응이 우세한지 역반응이 우세한지 지금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반응 지수야. 얘는 지금 얘 나이 때보다 지능이 약간 높구나 낮구나 이렇게 하는 게 IQ고 지능 지수고. 알아들어? 오늘 많이 졸았지? 이해는 돼? 이게 나랑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친구들은 다 외웠어요. 나 이거 못 외우거든. 사실 이게 딱 보잖아? 그럼 뭐가 우세한지 몰라 나도. 사실은 외울 만도 한데 그지? 못 외워. 그럼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 이렇게 가져가. 내가 얘가 우세한지 저게 우세한지 확인하는 논리적 과정이야. 니들도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고 나는 암기 겁내 잘하는데 그럼 암기해버려도 돼. 알아들어? 얘는 암기해버려도 되는데 난 못 외워서. 내가 이제 누가 우세한지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숙제해 주시고 다음 주엔 지각하지 말고요. 지각 안 했구나. 끄고요. 모두 다 1도 같구나.